경향신문 정치부 봉블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바빴죠? 네, 정말 바빴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계속 저는 국회에 있었어요. 국회에. 예. 광화문을 나가진 않으셨습니까? 예, 거기는 다른 또 기자들이. 후배가 커버를 하고요. 네. 험한 자리는 후배 내보내는 겁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관례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죠. 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면서 검찰에 서로를 맞고발했고 거친 말로 비난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빠루와 망치를 들고 저희에게 정말 기습해서 폭력을 휘둘렀고요. 실려거나 치료받으신 의원님들이 6분입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또 고발하겠습니다.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3709 끝번호 쓰시는 분이 정알못인데요. 정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패스트트랙 때문에 갈등이 심한 요즘 뜬금없지만 왜 이리 시끄러운지 순봉 기자님이 쉽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쉽고 짧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있었던 일들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주말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네. 물리적인 충돌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없었죠. 예. 저도 국회에서 밤 10시 정도까지 어제 대기를 했는데 어제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정신없이 싸우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느낌을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잠시 휴전을 하면서 여론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같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워낙 컸잖아요. 동물국회다, 폭력국회다 이런 평가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숨을 고르면서 각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당하다 이런 호소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역시 기자회견도 니 탓 공방이 됐죠. 가장 먼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에 반박하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이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도 같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그 기자회견이 열린 거예요. 이 기자회견 중에 어제 상황을 좀 가장 잘 보여준 건 심상정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심 의원은 이 주말이라도 고통스러운 장면을 좀 안 보셔야겠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처리는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그렇죠. 수 있잖아요. 이 덕분에 추가 충돌은 없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이었지만 이게 기자회견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성토하고 고발하는 자리인지 네. 고발전이었죠 이건. 그렇죠. 이 여야 대치가 결국에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법조에 출입하는 한 동료 기자가 여의도의 무능을 소처동에서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종종 했었는데 제가 그걸 좀 기억해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무능을 법원에서 증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의도가 국회고 서초동이 법원 검찰이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 여의도 싸움이 서초동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입법부라는 게 이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최근 국회에서 고소고발전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실종의 한 단면이 아닌가도 싶어요. 그래서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좀 책임을 넘기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18명을 고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증거 자료들을 더 첨부해서 추가로 오늘 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나 원내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럼 누가 제1야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빠루 많이 나왔죠. 쇠지뢰 때. 그리고 망치를 가져왔으면 또 우리 의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느냐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탓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17명을 공동 상해 및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고 또 추가 고발하겠다고도 했고요. 자, 이 가운데 지금 국회 사무처 네. 또 자유한국당 이 양자 간에도 갈등이 생긴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국회 사무처가 어떤 조직인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 국회 사무처는 소위 입법고시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뽑힌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 국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요.
이 특정 당에 소속되지 않은 공무원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 채용 자체는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독립이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회 사무처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 보면 이 한국당이 그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결재로 국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가 어제죠.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문희상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반박을 한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사보임 과정에서 한국당이 그런 접수처를 막으니까 바른미래당과 국회 사무처가 이를 팩스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팩스 사보임 이러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국회 사무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또 이번에 문희상 의장을 옹호했던 부분이 네. 경호권을 발동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사무처는 의안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 사건 조정안을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당 주장에는 다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였죠. 기자회견에서 사무처를 믿을 수 없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말 사이 있었던 국회 이야기였는데 문자 메시지로 김지현 님이요. 근데 빠루가 우리말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말 아닙니다. 네. 이게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쓰이는 그 은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공식적인 이름은 노루발 못보지, 네. 예, 또 혹은 쇠지렛대 이런 예.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워낙에서 정치인들 입에서 빠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만드는 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걸 국회에서 온몸으로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좌파 독재 세력의 장기 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렬하게 투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었죠. 자유한국당이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는데 이게 두 번째였어요. 네. 이 황교안 대표 취임 후에 두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난 20일에 했는데 당시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요구를 했고요. 그렇죠. 이번 집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좌파 장기 집권 계획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걸 비판하고 또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두 번째 장애투쟁이니까 역시도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동원령이 내려졌다. 네. 근데 한국당 주장으로는 5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음흠. 뭐 요즘에는 경찰 추산은 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뭐 확인하기가 그렇죠. 어렵고요. 예. 어쨌든 한국당으로서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건데 이 원내 투쟁에서 의원들의 결속을 아주 강력하게 다졌거든요. 이게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음흠. 굉장히 서로 뭐 끈끈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어요. 뭐 이런저런 영상들 많이 보실 텐데 네, 의원들 간에 저렇게 저 사람들끼리 친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유대감이 생긴 거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장외 투쟁을 통해서 보수 세력 전체를 결집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전체를 결집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도로 읽히는 대목인데 네. 지금 바른미래당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유승민 전 공동대표 탈당설 관련된 입장을 내놨어요. 네, 이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이 왜 주목되는 거냐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사보임을 처리했잖아요. 사개특위 그렇죠. 위원들의 이때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음흠. 사실 그간에 그렇게 막 나서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잖아요. 유 전 대표가.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됐던 거죠. 특히 유 전 대표가 특위 위원을 원래대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강행을 한다면 김관영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강행을 결과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 전 대표가 탈당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건데 이 유 전 대표의 입장을 요약을 하자면 탈당은 안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저께 자신의 팬클럽 행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는 이 길에서 성공하면 이 나라가 진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에 계속 있겠다라는 얘기죠. 네. 또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크고 힘은 있지만 그저 누워 있고 옆에 서 있기만 한 무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인희 의원을 사기특위 의원으로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다시 밝혔고요. 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평소 의회주의자인 의장이 두 의원의 교체를 법대로 바로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일종의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죠. 예.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주말에 있었던 한국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환자 중 30대가 37%, 40대가 35%로 전체의 70%를 넘을 만큼 40대가 특히 취약합니다. 50대 이상은 어렸을 때 A형 간염을 알아 항체를 얻은 경우가 많고 더 어린 세대는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네, A형 간염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죠. 특히 그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죠.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이 A형 감염의 원인은 오염된 손과 물, 음식 등을 통해서 사람 입으로 감염이 됩니다. 네. 또 주사기나 혈액 제제, 성 접촉 등으로도 감염된다고 하는데요. 이 집단 발병 우려가 높은 1군 감염병이에요. 거기에 일단 감염이 되면 고열, 복통, 구토,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28일이 지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50일에 달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심한 경우에는 간염으로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3040 세대 네. 특히 위험하다, 비상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얼핏 들으면 좀 의아하실 수도 가장 있을 것 좀 같은데요. 건강하고 젊은 그렇죠. 세대들일 수 있는데요. 이 A형 간염에 취약한 연령이 30대에서 40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위생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그래서 A형 간염에 오히려 노출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대 이상은 이미 그런 A형 감염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뭐 자체 항체가 형성된 경우가 좀 많은 거고 또 20대 이하는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가진 경우가 많은 거고요. 근데 거기에 좀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오히려 깔끔해졌던 것들이 항체 형성에는 도움이 안 됐던 그렇죠. 상황이 예. 된 거예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그 예방 접종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면역이 없는 경우에는 좀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그다음에 음식을 익혀서 먹기 이런 좀 위생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상식적인 얘기들인데 네. 이거 지키시고 그리고 아직 예방 접종 안 하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병원 가서 예방 접종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빠르시네요. 몸을 아껴야죠.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지금 많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거든요. 예, 네. 주변에 많이 보이는 만큼 좀 긴장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새벽에 들어온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육자회담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볼턴 보좌관이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육자회담은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강화를 또 촉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육자회담과 같은 다자적 방식에는 일단 좀 선을 그은 거예요. 네. 단둘이 협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이 단 둘만 어떤 그 결론을 보고 싶은 건데 네. 뭐 여기에 육자회담이라고 하면 중국, 러시아, 뭐 일본 등등등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또 볼턴 보좌관의 말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 네. 육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푸틴은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 연결 가능성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외교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일본 총리하고 골프 네. 쳤잖아요. 네, 자주 보신 뭐 그렇죠. 장면일 것 같아요. 과거에 그 골프 치다가 아베가 뒤로 나자빠지는 장면은 네, 굉장히 통쾌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는 뭐 그런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정상이 정확히는 정치 이슈 말씀하신 대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는 같은 뜻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윌리엄 해거티 주일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결의를 논의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또 다른 얘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네. 이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어떤 나라 정확히는 지칭을 안 했어요. 어떤 나라를 지켜주느라 우리는 50억 달러를 잃고 있지만 그 나라는 우리에게 5억 달러밖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방위비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올 2월에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금액이 딱 일치하죠. 네. 그렇게 뭐 비판을 한 걸로 좀 보입니다. 암시를 한 걸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승전 돈 얘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네. 이 상황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뉴스들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국회로 가셔야 되죠? 가야죠. 네. 오늘도 뭐 예상되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제 한번 숨고르기를 하고 오늘 좀 격렬하게 붙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도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네. 뭐 한국당은 뭐 그에 응해서 뭐 물리적을 동원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대치라는 국면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네. 지금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 이게 회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회의가 그러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겠군요.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참여를 해준다면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 어떻게든 여야 사당이 처리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박수로 빼고 접수하고. 나서라도. 이게 왜냐하면 회의실을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야 사당이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건데 이제 한국당이 아마 계속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뭐 여야 사당에서도 좀 다른 방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다른 예측하고 해결책을 있습니다. 찾겠군요. 예, 오늘 한번 상황 지켜보고 취재 잘하시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